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가 아니고 좀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꽤 괜찮은 뉴스가 나왔죠. 이번에 17일이었나? 중국의 이 장계 리튬이라고 장계 마이닝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여기가 장계 리튬이니까 리튬 하는 회사죠. 여기가 리튬 생산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리튬 생산을 중단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리튬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드디어 좀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포스코홀딩스도 바닥을 탈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러면 이 리튬이 얘네가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확 줄어드는 거냐.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는 아니긴 합니다. 장계 리튬이 생산하는 게 전체 전 세계 생산량에서 1%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8 뭐 이 정도라서 무슨 대단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실 허구한 날 리튬 얘기하면 악재 말고는 뭐 없었죠. 그죠? 뭐 대단한 공급이 뭐 너무 많다라든지 공급이 과잉됐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던 시장에 이게 어디야 싶은 거고, 이걸 시작으로 좀 숨통이 트이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 2차전지 쪽 괜찮죠. 그죠? 며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된 회사들 주가들도 당연히 좋았을 거예요. 미국의 리튬 기업 중에서 알버말 콜포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7.57%가 올랐고 금요일 날에도 1.76% 더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거 말고 중요한 진짜 리튬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그래도 요새 뭐 톤당 6만 위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6만 8천 위안인 것까지 확인을 좀 방금 하긴 했는데 살짝 오르긴 했는데 아주 막 뭐 엄청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 야 그래도 10% 넘게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갈 길이 진짜 멀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뭐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싶은 거지. 이걸 좀 장기간으로 한 5년 정도로 길게 뽑아서 보면 2021년부터 올라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낮긴 했는데 그때부터 올라가지고 이게 톤당 23년 가기 직전에 22년 말쯤에는 톤당 60만 위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얼마니까 한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거죠. 근데 거기서 살짝 아주 살짝 오른 거라 호들갑 떨기엔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이제 저거 반짝에도 시장은 마음을 좀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그동안 사실 얼마나 이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고생들을 하셨는지 뭐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이걸 바라보면서도 야 이건 언제 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요 정도 반짝에도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거 아니냐 싶은 건데,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작년에만 이 리튬의 공급 과잉이 25만 톤인가 뭐 하여튼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빠진 거죠. 그때도 뭐 10만 위안을 깨면 안 된다 이랬다가 야 8만 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6만 가까이 가버리면서는 별로 그렇게 뉴스가 오히려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텄다 약간 이런, 계속 빠지면서 이제 사실의 기대감도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 아래에 있으면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은 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해봐야 적자니까 회사가 이제 다 망해 나간다, 이제 나가 떨어질 거다 이랬는데 10만 위안은 무슨 뭐 깨진 게 언제입니까, 그죠? 10만 위안 기억도 안 나고. 남미 쪽에서 뭐 염호를 사서 거기서 뭐 리튬을 뽑아낸다 뭐 한다 이러면서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생산 단가가 그나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가 한 5만 위안 뭐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그럼 5만 위안에 어쨌든 만들어냈으면 이거를 좀 비싸게 팔아야 먹고 살 텐데 톤당 6만 위안이면 이거는 사실상의 사업성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것저것 따져보면 지금 그 사업성이 없는
가격이죠. 여전히 6만 아까 8천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서 뭐 이제 됐다 뭐 이러면서 너무 막 와 환호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악재만 나오던 리튬 쪽에서 이 정도 소식만 돼도 단비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이 반짝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음극재에 대해서 관세를 93.5%를 때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걔네께 93.5%를 관세를 때려 맞으니까 걔 말고 중국산 말고 다른 게 들어간 것들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극재 생산하면 포스코 퓨처엠이죠. 거기가 금요일 날 막 20몇 프로까지도 올랐다가 나중에 밀려서 뭐 10몇 프로, 15, 6%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게 어때요? 지금이 15만 뭐 얼마인데 이게 재작년에만 해도 60몇만 원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살이 나서 이제 10만 원 중반대인 거니까 이제 겨우 좀 오르는 거라 뭐 희망이 보이나라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요즘 좀 올랐죠. 물론 뭐 포스코 퓨처엠처럼 엄청나게 뭐 흑연이 중국산으로 흑연을 해가지고 음극재 만드는 거에 대한 완전한 반사수혜를 받는 것이다.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5% 정도 올랐네요. 그죠? 5% 정도 올라서 이게 바닥이 20만 원 완전 초반이었다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조금 넘게 올라온 거니까 뭐 어쨌든간 뭐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얘가 뭐 예전에는 70 몇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30만 원 초반대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반토막 정도인 거죠. 반토막보다 조금 안 되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좀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도 그래도 요즘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요. 물론 뭐 포스코 홀딩스가 탄력이 막 좋을 수야 없는 기업이지만 덩치도 크고 철강이라는 걸 또 갖고 있고 그래도 좀 바닥을 탈출한 게 아닌가 싶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증권사에서 조금 센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21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목표가를 50만 원 받더라고요. 최근 리포트들이 한 뭐 30만 원 후반대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만 원 초반 보는데도 좀 있고 뭐 하여튼 그 원절입니다. 한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초반대 이 정도인데 50만 원 목표가를 본 리포트면은 거의 제일 높은 거거든요. 물론 74만 원인가 보는 이런 데도 있긴 합니다. 혼자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가 뭐 어디서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 70몇만 원을 하여튼 보고 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혼자 너무 높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높게 보는 건 하나고 딱 하나고 나머지는 거의 30 후반에서 40 초반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한화에서 나온 50짜리 리포트는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이 본 거고 요게 딱 나왔길래 봤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실적은 일단 뭐 철강 쪽에서 커버를 해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하반기에 뭐 중국산 후판이나 뭐 열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덤핑 규제를 한다라는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더 가시화가 돼서 정말 철강 가격이 따다닥 올라가는 게 좀 보여지면 특별하게 막 수요가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팔 수 있는 갑자기 더 많이 팔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거죠. 결국 중국이 덤핑을 쳐서 싸게 후려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버텨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걔네 반덤핑 규제를 받아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숨통이 좀 트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오르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뭐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적자겠지만 앞으로 돈을 버는 사업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고요. 이게 뭐 망하는 사업부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포스코야 뭐 워낙 또 철강으로 아주 단단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회사고 여기다가 이제 성장을 붙여야 이제 사실 주가가 빵빵 뛰는 건데 그 성장을 붙이려고 한 게 이제 리튬 뭐 2차 전지 이런 쪽인 건데 가격이 일단 이 리튬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염호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게 수익성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철강이 원래 성장하고 거리가 먼 사업이고 밸류를 높게가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철강이라는 게 이게 뭐 얼마나 뭐 빵빵 성장을 갑자기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잘 없는 사업이니까 주가를 부양하려면 예전 같은 그 모습이 나왔던 것도 어쨌든간 성장 사업이 붙었다는 것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걸 붙이는 걸 굉장히 좀 열심히 했죠. 돈도 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찍,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뭐 호주 쪽에 광석도 있고 뭐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원재료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정제하고 또 리사이클링까지 하는 거 해서 밸류 체인을 이제 원재료부터 따라락 만들었는데 돈이 안 되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난 기대가 엄청난 사업의 리스크로 됐던 건데 올해 내년 잘 버티고 리튬 가격 올라오고 이러면 지금 조금 올라오는 거 봤을 때 약간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시장에서 느껴지고 숫자가 거의 보일 것 같고 이러면 성장 사업이 붙은 단단한 철강 회사가 되는 거니까 단단한 철강 회사의 성장이 붙었다면 매우 괜찮은 회사로 보일 수 있겠죠. 그때 가서는. 지금 PBR 밴드 같은 거 봐도 딱 봐도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역사적인 거의 저평가에 가까운 구간이라 이게 지금의 저평가를 좀 벗어나서 철강이나 2차전지 소재 쪽이나 그냥 뭐 전 세계 같은 일 하는 피어 그룹이라 그러죠. 그런 같은 일 하는 회사랑 비슷하게 밸류만 줘도 그러니까 철강도 주고 2차전지 쪽도 주고 뭐 둘이 이제 가중평균 내렸을 때 그렇게만 밸류를 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있는 게 맞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 회사를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철강이 버텨주고 옆에 성장하는 사업이 실제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된다면 사실 그냥 가격만 봐도 되거든요.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정도만 뉴스로 안 보고 그냥 검색해 보셔도 이 리튬 가격은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얘가 나중에 뭐 좀 더 빠르게 아니면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겠다, 못 가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붙는다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뭐 한 올해 내년 정도까지 잘 버텨내고 이제 돈이 정말 되는 사업부로 성장 사업부로서 옆에 딱 붙어준다면 뭐 당연히 50만 원도 갈 수 있겠죠. 앞으로 뭐 철강 쪽 이야기 이런 것도 뭐 좋은 소식도 나올 것 같고 2차전지 쪽 이제 소재 쪽 이런 것들이 좀 붙어주면 50만 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강 쪽 이야기가 업데이트 되는 거나 앞으로 반덤핑 관련해서 이게 정말 어떤 가격적인 측면으로 안정화가 되는지도 좀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리튬 가격도 또 찾아보기 귀찮으실 테니 제가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거 있거나 변동성이 좀 생겼거나 이러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